안녕하세요. 틀림없는 한국사 김윤창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제 고1, 고2 친구들 일단 최근까지 중간고사 보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지금은 아마 성적을 확인하는 단계일 겁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1학년 친구들 처음 올라와서 중간고사 봤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와서 실망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왜냐면 선생님도 오프라인에서 내신 한국사 강좌 수업을 정말 많이 합니다. 주로 고1 대상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 중에서 어떠한 부류는 만점 받아요. 어떠한 부류는 못해도 너무 못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그 점수가 안 나온 친구들이 열심히 안 했는가?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니까 좌절을 하고 실망하고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하려는 친구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TCC를 준비했거든요. 한번 가보자고요. 1학기 중간고사 이후 우리는 이라고 하는데 일단 끝났다는 해방감도 있지만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와서 우울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거는 선생님 경험담인데 선생님은 중학교 때 정말 공부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항상 1, 2, 3 손가락 안에 막 들어가고 이랬는데 고등학교 1학년 처음 돼가지고 중간고사 봤는데 반에서 15등인가 했다. 그리고 당시에 전교에서 뭐 비율을 따지면 한 절반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한테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너 공부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공부를 점점 멀리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러지 말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원하는 점수와 등급을 받았는가? 받은 친구 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오늘 저는 그 원하는 점수를 받지 못한 친구들을 위주로 좀 말씀드려 볼게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혹시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 가장 많이 들은 생각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진짜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중간고사 중요하다고 해서 겨울방학부터 진짜 열심히 선행학습도 하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나는 왜 점수가 안 나와? 근데 잘 보면은 주변 친구 보면요, 나랑 같은 학원 다니고 같은 생일 수업도 듣고 같은 학교기도 해요. 어쩔 때는. 근데 쟤는 1등이네. 나는 뭐지? 그러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닙니다. 알겠죠? 하면 왜 아닐까라고 하는데 과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있잖아요. 시험에 있을 때 시험을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열심히 막 공부하고 했잖아요.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공부도 습관입니다. 항상 공부를 하던 습관이 있는 친구는요, 이렇게 공부하는 거지. 공부에도 노하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선생님은 옛날에 그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던 이유는요, 진짜 무식하게 외웠어요. 무식하게 외운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단어 뜻을 모르지만 일단 계속 똑같이 막 써요. 종에다 계속 씁니다. 하면 이제 눈 감아도 어떠한 문장이 있는지 단어가 있는지 막 떠올라요. 그러면 시험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었느냐? 단순 암기를 요하니까 이거랑 비슷한, 그러니까 이 주제에서 나오는 개념들을 머릿속에 다 펼칩니다. 비슷한 단어 있네. 정답.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노하우가 없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는 생각 요구한다고 했죠. 분명히 나는 이거 개념이 이제 머릿속에 다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서 푸는 문제가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틀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공부를 선생님이 막 기술학원도 다니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보니까 저한테 맞는 방법이 있고 그 방법이 저한테 익숙해지니까 성적이 오른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1학기 중간고사 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 점수가 안 나왔다 하더라도 그 과정들이 다 여러분들이 최적화된 공부 방법을 찾는데 무조건 기반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멈추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시험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를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시험은 있잖아요.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제가 제일 경계하라고 현장 친구들한테 말하는 게 뭐냐, 에이 뭐 중간고사 괜찮아, 나중에 수능으로 가면 돼, 이런 식으로 해서 내신 버린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런 게 없어요. 결국에는 내신 때 공부하는 습관이 잡혀가지고 고3 때 수능 볼 몸 컨디션과 정신력을 만들어서 수능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시험이라도 등한시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면은요, 이것이 언젠간 우리에게 보답으로 돌아올 겁니다. 되죠? 그래서 어떤 시험이 있던 간에 결과가 좋지 못해도 과정은 반드시 중요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막 내신 포기한다고 해가지고 학교에 막 놀러 다녀요. 그리고 그 고1 때 학력평가 이런 거 성적 안 들어가니까 막 놀고 놀아요. 고3 때 열심히 하면 되겠지. 될 수도 있는데 비교적 열심히 꾸준히 해왔던 사람들에 비해서 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밟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과정 중요하다. 알겠죠? 절대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됐죠? 굿. 그리고 하나의 성취가 가진 의미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동기가 뭔가요? 동기가 아마 원하는 목표 대학인 경우가 많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꿈인 경우가 참 많을 겁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되게 꿈을 쫓고 막연하게 목표를 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몸에 와닿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꿈은 크게 꾸면 좋다고 해가지고 항상 뭐라 했냐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예전에 그 한창 유행했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돈 얼마 벌고 싶냐라고 했을 때 구체적인 수치를 한번 말해보래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 했냐면은 대기업, 우리나라 가장 최고 1등 기업의 회장님이 얼마 버냐를 딱 들었어요. 저는 그 정도는 벌겠습니다 라고 이제 막 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격차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꿈과 목표는 떠버립니다. 그냥 뭐 목표는 있는 거지 그냥 말로만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조금 더 근접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것을 한번 성취해 보니까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겠더라고요. 무슨 말인 거니까 선생님이 만약에 3등급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의 목표는요 1등급, 2등급 될 수 있죠. 근데 나의 지금 현재 등급이 5등급이에요. 그럼 첫 번째 성취로 삼아야 될 목표는 뭐다? 3등급. 궁극적으로는 1등급이겠지만 3등급이나 4등급 찍어보세요. 이렇게 금방의 목표를 딱 설정해 두고 우리의 최종 목표를 향해서 가면은 어떤 게 있느냐, 아 내가 지금부터 이번에 5등급 나왔네, 다음번에는 4등급을 올릴게, 아니 3등급을 올릴게. 그리고 그걸 한번 이뤄 보세요. 하니까 나도 되는구나, 조금 더 하면 2등급, 조금 더 하면 1등급 갈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면은요, 사람이 좀 더 움직이기가 좋아요. 이게 바로 성취감이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옛날에 뭐가 있었냐면은 실제로 막 전체 5등급도 받아보고 6등급도 받아봤거든요. 그때 막 막연하게 나 올 1등급 목표야 라고 했지만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못 움직여요. 그런데 제가 그때 올릴 때 처음에 목표가 3등급이었어요. 딱 쳤어요. 3등급 갔어요. 와, 되네. 4등급 갔어요. 되네. 근데 막 저의 지금 현재 위치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1등급이야, 다음번에도 1등급이다 이랬는데 안 나오면 또 실망할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취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3월 달에 학력평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봤습니다. 이제 6월 달에 초에 보면은 학력평가 또 있고 말에 보면은 기말고사가 또 있을 거예요. 그러면 기말고사 전에 우리 한번 성취감이라는 걸 느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성취감 느낄 수 있는 거 어디에 있다? 바로 6월 학력평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고사 때 만약에 내가 목표했던 게 안 나왔네, 이번 학력평가 때 보고 작년 3월 달과 비교했을 때 조금 상향으로 잡아보세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3등급이었다, 오케이, 국영수 3등급이다, 2등급 잡아야지. 아니면은 내가 좀 열심히 한 것 같아, 1등급 잡아야지. 5등급 친구는요, 3등급 잡아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여러분 할 수 있거든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감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학력 평가를 대비해서 한국사도 만점 받고 싶습니다. 저 살면서 어떠한 과목이라도 만점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첫 번째 한국사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과목에 비해서 가장 단기적으로, 가장 최적적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성적을 급상승시킬 수 있는 게 한국사라는 과목이에요. 만점 한번 찍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한국사 준비가 안 돼 있다. 1등급 보장, 전국 학력평가 1일 완성, 선생님 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만 들어도 이제 시험 문제 풀 수 있게 해놨고요. 그리고 등한시할 수 있는 학력평가도 챙길 겁니다. 인강 최초로 학력평가 대비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급이 다른 속도와 8시간 만에 학력평가 대비 끝입니다. 이번에 치러지는 학력평가 시험 범위 확인하시고 그 시험 범위까지만 강의를 들으셔도 괜찮고, 이왕 듣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도 괜찮습니다. 한번 성취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은 고등학교 1, 2, 3, 4학년 1, 2, 3학년이 저차, 상인 업저차 3학년까지 제일 잘했던 과목이 뭔가라고 이 TCC를 만들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알아요? 국사라는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이 국사라는 과목이 1등급이 나온 적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선생님이 다시 정신 차리고 공부하기 시작해서 성적 올린다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제 경험을 삼아 봤을 때 1등급 만점 받을 수 있는 거 한국사일 겁니다. 그래서 학력평가에서 만점 받아보시고 1등급 받아보셔가지고 궁극적으로 목표 달성하고 전 과목 1등급 받아가지고 원하는 목표, 대학, 꿈 반드시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룰 수 있습니다. 제가 믿는 말 중에 가장 믿는 것이 수업 시간에 항상 말하잖아요. 인간의 능력은 무한하고 여러분들의 가능성은 무한하다. 늘 그랬듯이 할 수 있습니다. 절대 좌절, 포기,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믿으세요. 지금까지 틀림없는 한국사 김준창이었습니다.